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젊을 땐 모든 게 다 필요하다 믿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쫓지만 정작 가진 행복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 발밑에 이미 놓여 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웃음을 발견했고 결핍 속에서 감사의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붙잡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소중하다 믿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다가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바람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역시 그런 깨달음을 평생의 글 속에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도와 학문만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들의 마음이 늘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가진 것에는 눈을 두지 않고 언제나 부족한 것만 바라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미 누리는 복을 모른 채 오직 가지지 못한 것만을 갈망한다. 비 오는 날 초가집처마 밑에서 몸 하나 눕힐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누구나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곧 더 넓은 방을 바라고, 방이 생기면 가구를 원하고, 가구가 생기면 더 값진 장식을 탐하게 됩니다. 결국 만족은 잠시일 뿐 끝없는 갈망이 삶을 지배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 보았습니다. 행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비켜간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배고픔이 사라질 때의 포만감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추위가 물러날 때 느끼는 따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이 대비되어 드러난다는 사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난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약용은 인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고통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가 오히려 삶을 깊게 하고 행복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현재를 흘려보냅니다. 젊을 때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 시절의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지금 누리는 삶은 외면한 채 언제나 다른 삶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이를 두고 발밑에 보물이 있는데도 저 먼 곳에 신기루를 찾아 떠나는 어리석음이라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서도, 오지 않은 미래에만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과거는 배움의 거울일 뿐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계획할 수 있을 뿐 결코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이 순간뿐입니다. 정약용은 오늘을 붙드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남긴 또 하나의 깊은 통찰은 사람의 차가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점점 냉담해지는가?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차가워지는 까닭은 이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행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의 무게가 너무 크면 타인의 아픔에 눈길을 돌릴 여유조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넘어 타인의 고통까지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여백이 없으면 동정도 친절도 남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정약용은 먼저 자기 삶을 가꾸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야 타인의 아픔에도 귀 기울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힘이란 무엇일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약하고 무기력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은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조용한 날에는 스스로의 용기와 능력을 시험할 수 없지만 예기치 못한 위기와 고통이 닥칠 때 비로소 자기 안에 힘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소중한 사람의 상실, 믿었던 이의 배신 같은 극한의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기입니다. 정약용은 위기를 삶의 잔인한 장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장이자 성장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음의 가치를 단순하지만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많이 웃는 것이 곧 행복이다. 성공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웃을 줄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도 웃고,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이유를 가져도 웃지 못합니다. 결국 삶의 목표는 가능한 많이 웃고 가능한 적게 우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법칙이지요.
웃음은 곧 행복이고 행복은 곧 웃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행복을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은 결코 편안할 수 없듯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도 그것이 본성과 어울리지 않으면 허무와 불만족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일이라 해도 그것이 내 본성에 맞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박수와 찬사가 있어도 자기 마음과 맞지 않으면 결국 외로운 빈자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의 길입니다. 정약용은 늘 인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람은 눈앞의 것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멀리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는 글마다 강조했습니다. 행복은 이미 가진 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눈에 달려있다. 젊은 날 그는 가난 속에서도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땔감이 부족해 손끝이 얼어붙는 겨울날에도 얇은 종이에 글자를 새기며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불편과 부족함 속에서도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책상, 내게 남겨진 촛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는 이미 가진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의 통찰은 단순히 책 속의 교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정약용은 하루하루를 더 깊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벗을 떠나 홀로 지내야 했던 그 고독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불행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매일 새벽 눈을 뜨면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붓을 들어 글을 남겼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힘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고통은 행복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삶의 아이러니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나이가 들기를 바라지만 막상 나이가 들면 다시 젊은 날의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현재를 붙잡지 못하고 늘 다른 시간만 바라보는 인간의 습성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계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도 미래에 매달려도 삶은 늘 미완의 상태로 남는다. 진정한 보물은 발밑에 있다. 그에게 오늘은 단순히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이자 내일보다 확실한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의 냉담함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바라봤습니다. 왜 어떤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메말라가는가? 그는 답했습니다. 사람이 차가워지는 것은 그가 이미 자신의 한계를 넘는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무게가 너무 크면 타인의 아픔에 눈길을 돌릴 여유가 사라집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사람은 친절도 동정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늘 강조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내 삶의 짐을 덜어내고 내 마음의 여유를 마련해야만 다른 일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인간이 가진 힘의 원천을 위기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나날에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력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치면 사람은 잠들어 있던 내면의 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위기와 고통은 잔인한 벌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든 힘을 깨우기 위한 초대장이다. 유배지에서 병마와 싸우고 외로움과 맞설 때 그는 오히려 더 깊은 학문과 사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고통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지혜로 이끈 것입니다. 웃음의 힘 또한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문과 정치의 무게 속에서도 그는 종종 제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많이 웃는 자가 행복한 자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성공이나 부를 얻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있기에 이미 삶은 충만해집니다. 웃을 줄 모르는 자는 아무리 많은 이유를 가져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웃을 줄 아는 자는 이유가 없어도 이미 행복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마지막 지혜는 행복의 자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부를 쫓아 달려가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이라 해도 내 본성과 어긋나면 허무와 불만족만 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결국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만족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행복론은 화려한 이론이나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을 붙잡고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차리며 웃음을 잃지 않고 자기 자리에 뿌리 내리는 삶. 그것이 그가 말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저수를 남겼지만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으며 이미 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지혜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는 먼저 주변을 정돈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글을 쓰는 도구를 하나하나 닦아두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일상의 작은 정돈이 곧 내면의 질서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늘 붓과 먹을 정갈히 준비했고 작은 방이라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혼란보다 평온으로 채워졌습니다. 정약용은 주변을 바로 세우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는다고 남겼습니다. 그는 또한 시간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내일을 약속하며 오늘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결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꿈꾸지 말고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마라. 그는 글을 남길 때도 일정한 시간에 붓을 들었고 농사일을 기록할 때도 하루하루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분면을 넘어서 삶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배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고집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못을 알면 바로 고개를 숙여라.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면 서슴없이 인정했고 더 나은 방법을 제자나 후배에게서도 배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더 큰 지혜와 기회가 스며든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배려의 힘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남을 곤란하게 하지 마라. 그것이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친절,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다시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는 사소한 행동, 빌린 도구를 더 깨끗이 돌려주는 습관, 바쁜 사람에게 군더더기 없는 말로 전하는 배려,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신뢰라는 큰 자산을 만든다는 것을 정약용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혜는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지닌 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과 함께 담소하며 웃을 때 그 웃음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행복하다. 웃음은 그 자체로 행복이고 행복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행복을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세상의 눈에 화려해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 본성과 맞는 자리, 내 마음이 평안한 자리가 곧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예와 부는 손에 잡을 수 있어도 마음의 평안은 억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너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는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정돈하라,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라, 마음을 비워라, 남을 곤란하게 하지 마라, 웃음을 잃지 마라,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라. 이 단순한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복잡하고 답답하다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오늘 하루를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치우고 고개를 들어 감사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웃음을 잃지 않고 내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정약용이 남긴 이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곁에 있고 오늘 내 선택 속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행복은 그대의 발밑에 있다. 다만 눈을 열어보라.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